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발표된 지난달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망치를 웃돌면서 뉴욕의 3대 증시 세 가지 지수가 급락했었지만은 지금 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네요. 어쨌든 시장은 처음에는 상당히 실망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 중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연준의 5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의 울트라 스텝까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경기 침체 시그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연준의 이 행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물가가 어느 정도 좀 내려갔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죠. 예, 뭐 정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죠. 네.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있었는데 그것마저 완전 무너졌습니다. 오늘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9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내용을 보면 뭐 이미 보도해드렸다시피 8.2%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전달인 8월 CPI랑 비교하면 8.3%였으니까 0.1%포인트 내려갔는데 우리가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이 CPI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전과 비교하는 거죠. 8.2%라는 게 1년 전 2021년 9월에 비해서 1년 후 2022년 9월이 8.2% 물가가 더 올라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년 전과 비교하는 거고 한 달 전과 비교하는 건 아니고 참고적으로는 비교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 전망치입니다. 시장 전망치가 몇 %로 예측이 됐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높으냐 낮으냐 이게 이제 굉장히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 전망치가 8.1%였습니다. 근데 이 9월 CPI가 8.2%니까 시장 전망치보다 0.1% 포인트가 더 높게 나온 거. 그러니까 물가니까 지금 낮을수록 좋은 건데 0.1% 포인트가 높게 나온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0.1% 차이잖아요. 네. 전망치하고 네. 그 원래 나온 거하고. 그렇죠. 네. 아주 적은 수치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시장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라고 하는데 네, 왜 맞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0.1% 네. 포인트니까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나 그 차이가 참 미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8.1%가 전망치였는데 네. 그 전망치가 8.1%라는 건 그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뭐 애널리스트들이라든가 경제학자들이라든가 여러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요인들을 감안해서 이제 발표될 9월 CPI가 8.1% 정도가 나올 것 같다. 그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상황, 뭐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무역 분쟁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감안해서 내놓는 최선의 뭐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예상치인데 그것보다 물가가 더 낮게 나온다면 호재인 거죠. 그러면 거고. 호재인 건데 네. 아쉽게도 오늘 나온 건 8.2%이기 때문에 전망치인 8.1%보다 0.1%포인트가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저런 예상 변수를 다 감안해서 이 정도가 나오면 적절하다고 봤는데 그 적절한 것보다 조금 높았어요. 높은 게 많이 높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이건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이고 다르게 얘기한다면 네. 8.1%가 전망치인데 예를 들어서 8.0%가 나왔다거나 또는 7.9%가 나왔다 그러면 0.1이나 0.2%포인트 정도가 더 낮은 건데 네. 그 정도 차이로 낮게 나왔으면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그럼 대단히 좋은 결과라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네. 특히나 7.9 그래서 앞자리가 8에서 7로 바뀌었다면 0.2%포인트 차이에 불과하지만 아마 시장은 대단한 호재로 받아들였을 텐데 아쉽게도 이게 전망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악재로 일단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근원 물가예요. 네. 이게 굉장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 근원 물가는 이제 아시다시피 가솔린 같은 에너지 그리고 이제 식료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물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나 식료품 등은 변동성이 크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식료품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물가 흐름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정확한 물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근원 물가라고 하는데 9월에 근원 물가가 6.6%로 나타났어요. 전달인 8월에 6.3%보다 0.3% 포인트나 높아진 겁니다. 이걸 굉장히 좀 크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이
근원 물가가 6.6%로 나온 건 1982년 8월 이후 4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네. 근원 물가가 지금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문제야. 이 근원 물가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다고 많은 전문가들 또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에너지 가격, 뭐 가솔린 가격이라든가 식료품 가격 같은 거는 뭐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뭐 전쟁이 나서 러시아 제재했더니 러시아가 자기들이 생산하는 그런 뭐 옥수수라든가 밀 등을 수출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나오면 옥수수 밀 가격이 오르고 올라가겠죠. 오르면 그러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식품 가격이 또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물가라기보단 지금 당장의 어떤 사회적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런 걸 제외한 기조적인 물가 흐름, 이 근원 물가는 어떠냐? 근데 아쉽게도 그 근원 물가가 굉장히 지금 높게 나왔다는 거죠. 4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그래서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증거로 지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계속 급격하게 단행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관심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인데 지금으로서는 뭐 말씀하신 그대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빅스텝을 밟은 데 이어서 6월과 뭐 7월, 9월에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는데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올해 남은 두 번의 FOMC 11월과 12월 두 차례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급격한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오늘 9월 CPI 발표 전까지만 해도 11월에 0.75%포인트 한 번 정도 더 자이언트 스텝 밟고 그럼 12월에는 0.5%포인트 빅스텝 정도로 한 단계 좀 다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그러면 합치면 얼마입니까? 0.75 플러스 0.5니까 1.25%포인트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3%에서 3.25% 사이기 때문에 1.25%포인트 추가하면 올 연말에 4.25%에서 4.5% 사이로 기준금리가 이제 마감이 되고 내년을 맞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유력했는데 9월 CPI가 전망치를 넘어설 정도로 높게 나오면서 이러면 0.75로 두 번 다 가야겠구나. 11월 FOMC, 12월 FOMC 모두 0.75%포인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고 그러면 올해 남은 기간에도 1.5%포인트가 올라간다는 거니까 그럼 기준금리가 4.5%에서 4.75% 사이까지 거의 5%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왜 그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이럴 바에는 한꺼번에 한 2, 3%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맞아요. 지금 아무래도 좀 그런 얘기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도 뭐 지금 0.75가 아니라 이거 울트라 1% 올리자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이미 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울트라 스텝은 한 번에 1% 포인트를 올리는 거 이제 울트라 스텝이라고 그러는데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와치에 따르면 오늘 새로운 전망이 반영됐는데 그 11월 FOMC에서 연준이 울트라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2.2%로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는 0%였어요. 0%였어요. 울트라 스텝을 예상한 것은 없었는데 오늘 이제 9월 CPI가 발표되고 나서 울트라 스텝 예상이 2.2%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연준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고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인데 뭐 자이언트 스텝 계속 밟아봐야 효과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더 센 울트라 스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예측이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이제 11월 FOMC까지 좀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울트라 스텝 예측이 얼마나 높게 올라갈런지 오늘 이제 시작입니다. 2.2%로 처음 나왔는데 이게 이제 몇 %까지 올라갈런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정확히 얼마나 금리를 네.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큰 폭으로 올릴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네, 거의 확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 반응을 보면 9월 CPI 발표 이후 빅스텝 가능성은 뭐 완전히 사라졌고요. 그러니까 0.5%포인트 올리는 건 사라졌고 앞으로 11월과 12월 올해 남은 두 번의 FOMC에서 최소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두 번 다 밟는 거 이게 아주 가장 유력하게 지금 꼽히고 있어요. 어제까지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84.5%였는데 오늘 9월 CPI 발표 이후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97.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자이언트 스텝은 기정사실이고 예. 기정사실이고 어쩌면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울트라 스텝까지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뭐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100% 가까이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고 지금 앞으로
그 11월 FOMC가 열릴 때까지 그 밖에 또 주요 수치들이 또 계속 발표될 거거든요. 그 수치 결과에 따라서는 울트라 스택까지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 CPI가 발표되자마자 한마디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백악관이 그 9월 CPI 발표 후에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 백악관 성명 내용을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와의 싸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최우선의 과제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앞으로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지난 수년간 생활비 부담에 쪼들리고 있는데 그런 중산층 가정의 어려움을 줄여주고 소비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것이고 지금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 발표에서 조금의 진전은 있었다. 조금의 진전은 있었지만 그렇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다. 이렇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확정됐는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앞으로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공화당이 이번 11월 중간 선거에서 승리해서 의회를 장악하면 인플레이션은 더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네, 11월 8일이 이제 투표 날이잖아요. 네, 그렇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접근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맞아요. 당연히 네. 있습니다. 뭐 네. 대통령이지만 또 그 이전에 오랜 정치 활동을 한 베테랑 정치인이니까 예. 당연히 정치적으로 접근하고요. 앞에 한 말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이게 뭡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지금도 열심히 물가와 싸우고 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11월 중간 선거에서 지지해 달라는 얘기죠. 이게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건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뭐 노골적으로 공화당이 의회 장악하면 물가가 더 올라간다. 지금도 물가가 높지만 그나마 나와 민주당이 선전해서 이만큼이나마 지금 잡아두고 있고 공화당이 되면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계속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찍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걱정되는 건 그런 부분이죠. 정치와 경제는 물론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건 사실이지만 경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또 그에 따른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제 문제를 너무 정치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경제와 정치를 따로 떼서 보기는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물론 11월 중간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겠지만 너무 그 선거 승리를 위해서 눈앞의 결과에만 급급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경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정말 그 경제를 더 망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지금 많은 비판과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연준은 9월 CPI가 실망스럽게 나오니까 더 세게 올린다. 그래서 뭐 자이언트 스텝은 기정사실이고 상황 봐서 울트라 스텝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연준은 계속 더 세게 올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 금리를 계속 세게 올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의 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사실 소비의 문제라기보다는 공급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공급망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이 차질이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이 급등했고 그게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는 건데 그럼 공급 문제를 잘 대처해야 되는데 자꾸만 소비의 그러니까 수요를 압박을 가해가지고 수요를 위축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자이언트 스텝 밟고 있는데 물가는 뭐 8%대에서 요지부동입니다.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연준은 이제 그러면 울트라 스텝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공식 뭐 그렇게 시사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물가가 잡힐 것인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고 시장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계속 금리는 올리는데 물가가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하나만 갖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두 가지를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연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물가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나 말아라.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연준이 하는 행보를 보면 물가는 못 잡으면서 경기 침체까지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이제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못 하겠으면 쓸데없이 자꾸만 일을 더 키워가지고 경기 침체까지 일으키지는 말아라. 이게 지금 시장의 지금 요구인 것 같은데 아직 연준은 여기에 대해서는 응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 금리 인상만 강하게
밟아 나가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과연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건지 좀 되묻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연준은 그거밖에 방법이 없을걸요. 왜냐하면 행정부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이 없으면 좀 행정부와 의논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좀 그 다각도의 다양한 대응책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금리만 계속 올린다. 이게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네, 지금까지 답답합니다. 이렇게 발표되는 이러한 지수, 경제 지수에 이렇게 일희일비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그렇죠. 정도예요. 맞아요. 또. 사실은 뭐 너무 우리가 센시티브하게 지금 대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그만큼 연준의 이런 그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경제 생활에 직격탄을 지금 안겨주고 글쎄요.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아무튼 연준이 잘해주기를 뭐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